설매중학교 3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거꾸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입니다. 자, 오늘 배울 학습 목표입니다. 사람의 유전 형질과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자, 우선 사람의 유전 형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형질은 멘델이 연구한 완두와는 다르게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뚜렷하지 않죠. 중간 키인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위적으로 교배할 수 없어요. 야, 너 얘랑 결혼해. 그런다고 사람은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교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길죠.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요. 과학자도 사람인데 사람 연구하다가 과학자도 죽어요. 그러니까 연구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그리고 멘델이 연구한 완두 같은 경우는 교배를 해서 자손을 번식하면 3000개씩 나와요. 근데 사람은 많이 나와봤자 10명 내외일 거예요. 뭐 우리 학교에 10명이나 낳은 10명이나 뭐 형제를 가진 사람도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을 계속 연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은 어떻게 연구하냐? 자, 가계도를 조사를 합니다. 자, 가계도 조사라고 하면 뭐냐면, 자, 우리 반에서 관이같이 잘생긴 애가 나오려면 부모님의 형질이 어떤 걸 물려받았는지 그걸 연구를 해야 관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판단이 되겠죠. 자, 관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아빠한테서 왔고 어떤 게 엄마한테서 왔는지 연구를 해봐야 해요. 그게 가계도 조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쌍둥이 연구예요. 자, 쌍둥이면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죠? 자, 잠깐만 쌍둥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쌍둥이는 일란성 그리고 또 펜 사용이 아직 서툴러요. 일란성이 있어요. 자, 일란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엄마의 난자랑 아빠의 정자가 이렇게 하나가 만난 거예요. 하나가 만나서 여기 수정이 됐는데 이 수정란이 그러니까 분열되는 과정에서 쪼개져요. 두 개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유전자가 100% 똑같아요. 원래 같은 유전자였던 게 쪼개졌으니까. 이렇게 쪼개졌으니까. 자, 그럼 일란성은 뭐냐? 자, 엄마의 난자 하나랑 아빠의 정자 하나, 그리고 엄마의 난자 하나랑 아빠의 정자 하나.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만나서 된 게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유전 형질이 다르겠죠. 너희 형이랑 누나나 동생처럼 완전히 뭐 내가 동생이랑 똑같이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게 일란성입니다. 일란성 같은 경우는 남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일란성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같은 성별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게 환경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지, 또 어떤 거는 뭐 유전에 의해서 내려왔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염색체 조사랑 유전자 분석은 뭐냐면, 자, 우리 드라마 보면 친자 확인한다고 머리털 뽑아가지고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자, 염색체 조사하는 거랑 유전자를 분석하는 방법. 그게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가계도 조사부터, 가계도를 분석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들었을 때 모르겠는 학생들은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선 이게 가계도예요. 자, 가계도를 보니까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또 보면 정상인 것과 특정한 형질을 가진 것이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보면 정상 같은 경우는 파란색, 그리고 특정 형질을 가진 것 같은 경우는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를 살펴봅시다. 자, 여기 요 두 사람의 관계는 뭘까요? 남자와 여자 요거 부부겠죠.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나온 거는 자손을 말하겠죠. 그래서 부부는 가로선으로, 자손은 세로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나라고 합시다. 선생님이 여자니까 요게 나예요. 나의 엄마와 아빠겠죠. 아빠, 엄마일 거예요. 자, 그리고 엄마의
아버지와 어머니니까 나에게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자, 요거를 보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모두 정상이에요. 외할머니도 정상, 외할아버지 정상이에요. 근데 엄마가 어떤 특정한 형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자, 요게 정상 사이에서 특정한 형질을 가진 애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열성일 거예요. 열성일 때는 소문자 A로 표시를 해볼게요. 소문자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 형질을 A로 표시를 해봅시다. 자, 요거는 그럼 요거 특정 형질을 가진 엄마 같은 경우는 유전자형이 스몰 a, 스몰 a가 되겠죠. 근데 요게 그냥 하늘에서 쑥 떨어진 게 아니라 엄마한테서 하나, 아빠한테서 하나 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도 요 조그만한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외할머니도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야 특정 형질을 가진 엄마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거는 요 사람은 나한테 외삼촌일 텐데 이 사람은 정상이죠. 그러면 요 사람의 유전 형질은 뭐가 될까? 아빠한테서 라지 A, 엄마한테서 라지 A를 받게 되면 요 사람의 유전자형은 요게 될 수도 있고, 자, 아빠한테서 라지 A, 엄마한테서 스몰 a를 받으면 요게 될 수도 있죠. 두 경우 전부 다 표현이 되는 거는 우성인 라지 A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유전자형이 이거든 정상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빠로 가봅시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정상이니까 자, 아빠로 가봅시다. 자, 아빠가 정상이에요. 아빠의 유전자형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 우선 순종인 대문자 A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나온 선생님 남동생과 나는 둘 다 정상이 될 수 있죠. 아빠한테서 라지 A, 엄마한테서 열성인 스몰 A를 받게 되면 라지 A만 발현이 되니까 남동생도 정상이 될 거고, 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아빠한테서 A, 엄마한테서 스몰 a를 받게 되면 이것도 정상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아빠가 잡종인 경우는 어떨까? 잡종인 경우에도 정상만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어요. 자, 아빠한테서 라지 A를 받고 엄마한테서 스몰 a를 받았어요. 남동생의 경우에서. 자, 선생님의 경우에도 아빠한테서 라지 A 받고 엄마한테 스몰 a 받게 되면 정상이 되니까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요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유전형질이 두 개가 가능하겠죠. 자, 아직 유전형질이란 표현형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 거꾸로 수업의 동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